전세계 테크 산업의 정점에 서 있는 기업 엔비디아. 이 회사의 이름 앞에는 3조 달러의 거인, AI 시대의 지배자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의 시작은 너무나 소박했습니다. 1993년 산호세의 한 허름한 식당 데니스라는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3명의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젠슨 왕, 크리스 말라초스키, 커티스 프리엠. 구석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리필하며 세상에 없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젠슨 왕은 30살의 젊은이사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무용 기기에 불과했던 PC가 앞으로는 영화 같은 그래픽으로 몰입형 게임을 즐기는 비주얼 컴퓨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비웃었죠. 당시 3D 그래픽은 실리콘 그래픽스 같은 회사가 만드는 수억 원대 워크스테이션에서나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일반인의 책상 위에 3D 그래픽을 구현하겠다는 건 마치 오늘날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간다는 얘기처럼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1993년 4월 5일 자본금 4만 달러로 세워진 엔비디아는 질투를 뜻하는 라틴어 인비디아에 새로운 시각, 뉴 비전을 더했죠. 모든 경쟁사가 질투할 만한 기술을 만들겠다는 이들의 야심은 사실 파산과 부활을 반복하는 30년 잔혹사의 서막이었습니다. 1995년 엔비디아가 세상에 내놓은 첫 작품 MV1.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식의 도박이었습니다. 이 칩은 단순한 그래픽 카드가 아니었죠. 사운드 카드 성능에 게임패드를 꽂는 포트까지 갖춘 올인원 멀티미디어 카드였죠. 특히 일본의 게임 거인 세가와 협력해 세가 세턴의 게임들을 PC로 가져오겠다는 전략은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바로 수학적 표준을 무시한 고집이었습니다. 당시 업계는 3D를 구현하기 위해 삼각형을 기본 단위로 쓰고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곡선 표현에 유리하다며 사각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집니다. 소프트웨어의 제왕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용 그래픽 표준 API인 다이렉트X를 발표하며 삼각형 방식을 표준으로 확정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엔비디아의 기술은 쓸모없는 독자 규격이 되었죠. MV1은 시장에서 외면받았고 재고는 쌓여갔습니다. 직원의 70%를 해고해야 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기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단 몇 주 뒤였죠. 젠슨 왕은 이 위기에서 도망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세가의 차세대 콘솔용 칩을 개발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젠슨 왕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사각형 아키텍처는 미래가 없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가의 CEO 사토 히데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계약은 파기화돼 우리가 살아남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계약금 500만 달러를 그냥 지급해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구걸이었지만 사토 CEO는 젠슨 왕의 눈에서 진정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수표를 써주었고 이 500만 달러는 엔비디아가 삼각형 방식의 새로운 칩을 개발할 수 있는 최후의 실탄이 되었죠. 젠슨 왕은 훗날 이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정직했던 순간이자 가장 무모했던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1997년 배수의 진을 치고 만든 리바 128이 출시됩니다. 세계 최초의 128비트 다이렉트 3D 프로세서.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출시 몇 달 만에 100만 개가 팔려나갔고 엔비디아는 비로소 시장의 주류로 올라섭니다. 이후 1999년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며 자본을 확보한 엔비디아는 드디어 전설의 시작인 지포스 256을 발표합니다. 엔비디아는 여기서 GPU라는 단어를 세상에 처음으로 제안합니다. 이전까지 PC 그래픽카드는 CPU가 계산해준 값을 화면에 뿌려주는 보조장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포스 256은 3D의 핵심 연산인 기하학적 변환과 조명 처리를 칩 내부에서 직접 처리했습니다. CPU의 짐을 덜어주고 그래픽 성능을 수십 배로 끌어올린 이 혁명적인 사건은 컴퓨팅의 중심축이 CPU에서 GPU로 이동하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래픽카드 시장은 춘추 전국시대였습니다. 특히 부두 시리즈로 시장을 지배하던 3DFX는 엔비디아의 가장 큰 적수였죠. 하지만 3DFX는 오만에 빠졌습니다. 자신들만의 규격인 글라이드에 집착했고 시장의 표준이 된 다이렉트 X 수용에 늦었습니다.
결국 2000년 말 경영난에 빠진 3DFX는 숙적이었던 엔비디아의 흡수 합병되었죠. 엔비디아는 3DFX의 자산뿐만 아니라 그들의 천재적인 엔지니어들까지 모두 흡수하며 기술적 초격차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캐나다의 ATI와 양강구도를 형성하지만 엔비디아는 6개월마다 신제품을 내놓는 미친듯한 속도로 경쟁자들을 따돌립니다. 2006년 엔비디아는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발표를 합니다. 새로운 아키텍처 G80과 함께 개발 플랫폼 쿠다를 세상에 공개한 것이죠. 쿠다는 쉽게 말해 그래픽카드에게 게임만 시키지 말고 수학 계산도 시키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게이머들이 왜 슈퍼컴퓨터 연상 기능을 위해 돈을 더 내야 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죠. 실제로 쿠다를 위한 연산 유닛을 넣느라 칩은 커졌고 전력 소모는 극심해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젠슨 왕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왕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는 매년 수억 달러의 적자를 감수하며 쿠다 생태계에 올인했습니다. 젠슨 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미래에는 CPU의 직렬 처리 방식이 아닌 GPU의 병렬 처리 방식이 반드시 필요해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2012년 젠슨 왕의 10년 고집이 보상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공지능 역사에서 빅뱅이라 불리는 사건, 바로 이미지넷 경진대회였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알렉스 크리제프스키가 만든 알렉스넷이라는 AI 프로그램이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바로 엔비디아 GTX 580 카드 2장으로 학습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전세계 AI 학자들은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수개월이 걸리던 복잡한 딥러닝 연산을 엔비디아 GPU와 쿠다를 사용하니 단 몇 주 만에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죠. 이때부터 전세계의 모든 AI 연구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엔비디아의 문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젠슨 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는 회사의 모든 자원을 AI 중심으로 재편하며 게이밍 기업에서 AI 기업으로의 대전환을 선포합니다. 2018년 엔비디아는 다시 본업인 그래픽에서도 혁명을 일으킵니다. RTX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발표한 것이죠. 사실 레이트레이싱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토이스토리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쓰이던 고전적인 기법이었죠. 하지만 장면 하나를 렌더링하는데 수시간이 걸리는 이 기술을 초당 60프레임으로 구현하는 건 불가능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엔비디아는 튜링 아키텍처에 RT코어라는 전용 하드웨어를 박아넣어 이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제 게임 속 세상은 실제 현실처럼 빛이 반사되고 그림자가 퍼져나갑니다. 또한 AI를 활용해 낮은 해상도를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DLSS 기술까지 선보이며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극복하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2022년 챗 GPT의 등장과 함께 세상은 AI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는 엔비디아의 H100이 있었죠. 개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 칩은 이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들은 수만 개의 H100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죠. 2024년 발표된 블랙웰 아키텍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 이제 칩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의 칩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지능 공장을 만듭니다. 젠슨 왕은 말했죠. 과거 산업혁명의 동력이 증기와 전기였다면 이제는 엔비디아의 GPU가 생산하는 데이터와 지능이 새로운 산업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요. 이제 엔비디아는 2026년 출시될 루빈 아키텍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암흑물질을 연구했던 베라 루빈의 이름을 딴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인지 능력을 보조하고 물리세계를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의 시대를 예고합니다. 30년 전 도로변 식당에서 3명의 젊은이가 나누었던 무모한 꿈, 그 꿈은 이제 전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파산 위기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았던 리더십, 10년 동안 적자를 보면서도 기술의 본질을 믿었던 엔비디아의 역사는 단순히 실리콘 칩의 진화가 아니라 한계를 거부하는 인간의 상상력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실리콘 조각 하나에 인류의 미래를 담는 기업, 엔비디아의 질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